4월 2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밀수 의혹을 조사 중인 세관 당국이 오늘 항공사의 심장이자 뇌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벼락 갑질로 이번 파문을 촉발한 조현민 전무는 이르면 이번 주 폭행 피의자로 경찰에 불려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오늘 서울 강서구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 전산센터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항공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전산센터가 이른바 털린 것입니다. 관세청은 오늘 압수수색에 20명이 넘는 조사관을 투입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 일가의 밀수 관세 포탈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인천본부 세관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한진 3남매의 자택과 인천공항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세관은 압수수색 당시 통관 내역에서 누락된 명품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관련 자료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당국은 한진 총수 일가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용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밀수와 탈세 규모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동원 등 대한항공 조직 차원에서 장기적, 상습적으로 밀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한편 물사대기 논란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조현민 전무를 폭행 피의자 신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압수물이 분석되면 조전무를 부를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현민 전무 어머니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갑질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땅콩 해안 논란 당시와 지금은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처한 상황과 분위기가 아주 많이 달라 보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변 등이 삼성 노조 파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고소고발인데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검찰 분위기도 2013년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 없다. 삼성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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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삼성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삼성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등의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노조와의 부당노동 행위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삼성 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오늘 재고소 고발장 제출은 지난 다스 수사 과정에서 6천 건이 넘는 삼성노조와의 전략 문건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 발견된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013년 이건희 회장 등 36명에 대한 고소 고발 당시 검찰은 노사 전략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삼성은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누가 과잉을 했는지 삼성 최고위층까지 검찰은 과거의 누를 다시 범하지 않고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3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창고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 의혹이 삼성전자서비스에만 있었겠느냐며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민주노총과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삼성전자 본사, 나아가 삼성그룹 자체로 확대될지 검찰과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기업 범죄의 판결 경향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재벌과 법원 판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과연 사실일까요?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원은 아직도 재벌 편향적인가? 다소 도발적인 오늘 토론회 제목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토론 참가자들의 도마에 오른 건 재벌에 대한 이른바 3호 판결입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재벌 일가들은 마치 무슨 공식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는 겁니다.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 원 횡령과 2,8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두산일가, 1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466억 원 탈세와 1,500억 원대 배임 혐의 유죄 삼성 이건희 회장, 이들 재벌 총수들이 모두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겁니다. 유죄이대 결과적으로 다 풀어준 판결. 일반인들은 수천만 원, 수억 원만 횡령해도 실형을 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재벌 특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겁니다. 또 끄떡없는 권력의 비호, 또 이런 사법권 어떤 비호 속에서 가능해 왔던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답을 제대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재벌 편향성의 또 다른 특징으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특경가법 사건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은 44%, 반면 재벌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72%에 이르렀습니다. 재벌의 경우 열의 7명 이상이 특경가법 위반 유죄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횡령 항소심의 경우 일반 횡령 배임 사건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45%인데 비해 재벌의 경우 78%, 열의 8은 횡령 배임 유죄를 받고도 그냥 풀려났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강한 재벌 편향성을 갖고 있고 이런 법원의 강한 재벌 편향성이 이른바 국민들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식되어 강한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통상의 경우와 다른 우호적인 판결이 재벌이라는 특정 계층의 특정 패턴으로 반복해서 선고된다면 그게 특혜이자 편향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 국회 토론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반영할 여지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드루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드루킹 사태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야당이 드루킹 사태 특검 법안을 제출했죠?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야 3당이 공동으로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하고 네.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배후까지 다 찾아내겠다 이런 취지인데 네.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에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네, 경찰 수사 초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호키 사건인데요. 네. 거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래서 네. 댓글을 조작했다 이런 것인데 그 이외에 자금 추적 등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간 것이 있는지 여부가 네.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정 댓글에 순간적으로 어떤 공감이 달리는데요. 좋아요 또는 싫어요 네. 이런 것이 확 달리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댓글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매크로라는 걸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을 했다든지 계속 자기가 눌렀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은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게 거의 명확한 것 네. 같은데요. 수작업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댓글을 통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댓글을 다는 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견해 때문에 의도를 가지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견해가 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댓글 단다는 것 자체는 의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의도 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은 없고요. 네. 댓글을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댓글을 가지고 손으로 작업을 하려면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한두 사람 가지고는 네. 웬만해서는 조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가 갑자기 확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수천 명 또는 네. 카페 회원들 상당수를 동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네. 면에서 소위 드루킹이 운영했던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한 매뉴얼까지 배부해 가면서 댓글
조작 또는 그 좋아요 조작 등을 네.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에 이렇게 뭐 댓글을 뭐 단다든지 뭐 좋아요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거 이런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어떻게 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것을 의사표현을 전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당에 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이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아집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경찰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홍보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걸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돈이 오가지 않았거나 뭐 장소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뭐 홍보 좀 해주시라라고 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아직 사례가 없기는 합니다만 네. 자금이 흘러가거나 또는 어떤 조직을 이용하거나 네. 당에서 지원한 조직을 이용한 게 아니거나 또 당이 지원한 사무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네. 홍보 좀 해달라는 말 자체가 네. 뭐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처벌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사를 덜 할 이유가 없다 하면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하는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전국 25개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초미의 관심사, 각 로스쿨별 합격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약간의 이변이 있긴 했지만 예상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상위 5개 학교를 보면요. 서울대가 78%, 연세대가 73%, 고려대가 71%로 이른바 스카이가 예상대로 1, 2, 3위를 차지했고요. 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주대가 이른바 인서울 학교들을 제치고 68%로 4위에 올라서 선전을 했고, 성균관대가 67%, 5위 순이었습니다. 네. 하위 5곳을 보면요. 충북대가 31%, 동아대가 30%, 제주대 28%, 전북대 27%, 원광대 24% 등 모두 지방 소재 로스쿨로 나타났습니다. 네. 누적 합격률도 순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연대, 서울대, 고대, 아주대, 성대가 90%를 넘어서 5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하위 5곳은 충북대가 72%, 전북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가 60%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뭐 순위는 그렇다고 해도 이번 제7회 합격률이랑 누적 합격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변시에 떨어진 응시생들이 다시 네. 시험에 응시를 하면서 누적 응시생들이 늘어난 결과인데요. 네. 제1회 87%였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이듬해 75%로 떨어졌고요. 이후 치러진 시험에서도 67%, 61%, 55%, 51%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합격률이 49%까지 떨어져서 사상 최초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 로스쿨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한마디로 옳게 왔다는 반응인데요. 네. 그러면서 성적이 좋게 나온 쪽도 그렇고 아닌 쪽은 특히나 더 이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학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학과가 아닌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제대로 된 법적 소양과 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뿌리서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건데요. 네. 이제 로스쿨들이 변시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다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일정 부분 뭐 만든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냈던 대한변협 입장은 180도 다른데요. 네. 애초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 요구 자체가 이제 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로스쿨 제도를 다시 손보겠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네. 변협은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한마디로 로스쿨들이 너무 많다. 로스쿨과 학생 수 자체를 조금 줄이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변시 시험 합격자 수 자체를 좀 줄이자는 게 변협 측의 네. 입장입니다. 법조인 배출자 수를 줄이자는 거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흐름에는 조금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네, 로스쿨 협회 측은 대한변협의 꼼수라면서 이제 펄쩍 뛰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결국 지방 로스쿨들의 이제 소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방 분권과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이제 명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로스쿨 협회 측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로 돼 있는 법무부 변호사 시험 합격 내부 기준을요. 네. 이제 입학 정원 기준이 아니라 이제 응시 정원 기준으로 하자는 게 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네. 변시 낭인도 막고 지방 로스쿨도 살리고 법조인 수도 늘리는 이제 일석삼조의 대안이라는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법학 교수회 측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밝히는 등 백가쟁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 합격률은 공개가 됐고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를 막으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는 상생 방안 마련 뭐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이 최순실 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사부에 오늘 배당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1심 재판도 함께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수는 강의교육 3개월, 소규모 분반 도의 1개월, 실무수습 2개월로 이뤄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도산 절차의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3세 유모 씨에게 오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는 듯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23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